제가 동생 사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남동생이랑 여자분이랑 우연히 술집에서 알게 돼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만나기로 한 당일에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못 볼 것 같다고 이제 만남을 취소를 했대요. 취소를 하고 연락도 끊겨서 한 6개월 정도를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그 여성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그때 약속 취소한 거 미안하다, 뭐 기분이 꿀꿀하다, 같이 술 마시자고 먼저 연락이 와서 여성분이 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먼저 연락 온 것도 그 대화 내용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요. 술을 마시는 와중에 이제 여성분이 본인은 피부 미용 관련 일을 하고 다면서 동생한테 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손을 만졌고, 그때 이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스킨십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여성분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서 동생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이제 동생을 불러 세우더니 먼저 볼에다가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 때 여성분이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해서 동생이 다시 돌아서 봤더니 벽에 기대서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 여성분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갑자기 당한 상태였대요.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분위기가 좋아서 한 12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자리를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술집으로 갈 것인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던 와중에 여성분이 술집은 또 가기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성분이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대요. 근데 동생이 누나랑 같이 살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는 싫다고 해서, 동생이 그러면 술집도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은데 그러면 숙박을 원하는 거냐고 하니까 또 숙박도 싫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는 데로 이동을 하자고 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카카오 택시를 한 20번 정도를 호출을 했었대요. 그 시간이 대략 한 20분 내외 정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여성분이 술이 취해서 길에서 춤도 추고 주차된 차량인데 택시인 줄 착각을 해서 차 문을 열려고 하거나 차를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해서 동생이 제지를 했었대요. 저지를 하고 버스 정류장 뒤편에 건물 앞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 앉을 곳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조금 쉬자고 얘기를 했대요. 술을 좀 깨고 가자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쪽에서 또 입맞춤을 하다가 결국 택시가 잡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성분이 이제 다른 남자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대요. 동생이 이제 옆자리에 있어서 그 연락 주고받는 걸 보게 됐고, 또 다른 남자에게 지금 만나자, 자기가 지금 갈 수 있다, 그 남자한테 그 여자분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쪽에서 이제 거절을 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은 이제 그 여자분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약속을 취소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성분도 좀 술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동생 보고 알 바 아니라고 내리라는 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고가도로라서 택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길바닥에 내리는 게 말이 되냐고 다시 차를 돌려서 내려다 주고 가던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내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성분이 그땐 기사한테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갑자기 이 사람 성추행범이라고 자기 도와달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분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내려서 싸우라고 이제 고가도로 내려와서 이제 바로 두 분을 하차하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하차를 했는데, 이제 여자가 이제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고 화가 나서 동생한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동생이 이제 손목을 저지를 계속했고, 그 장소가 이제 소방서 앞이었대요. 그래서 딱히 그래도 강공서 앞이고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이 계속 욕설도 하고 때리려고 하고 해서 동생이 앉힌 다음에 계속 그러면은 경찰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과정에서 그 여자분이 돈을 던지면서 집에 가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동생은 이제 경찰에 출동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날뛰면서 그 여자분이 갖고 있던 핸드폰도 동생한테 집어 던져버리고, 주위 행인들한테 쫓아가서 자기가 지금 성추행 당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인분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하니까 동생이 상황 설명을 했고, 이제 그분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갔고, 경찰이 와서 같이 대동해서 경찰서로 갔는데, 결국은 사건이 폭행 치사로는 그냥 사건이 종결돼버리고 동생이 강제추행했다라고만
넘어가게 됐더라고요. 그 여성분께서 동생을 폭행을 한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동생분께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 지금 넘어가가지고 20개월 형이 나온 거죠. 네네. 일단 그 여성분이 폭행을 하기는 했는데 동생이 뭐 얼굴에 뭐 피가 났다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공소장 자체가 절반 이상이 동생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이제 다 적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 여성분께서도 탑승 전에 그 여성분이 부모님하고 2차례 전화도 했었고 그때 뭐 집에 잘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다 통화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자기는 계속 집에 가려는 거를 동생이 억지로 뭐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뭐 추행하지 않은 부위까지 심지어 음부를 만졌다고까지 진술을 나중에 추가로 기입을 하고 핸드폰을 본인이 던졌는데 동생이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때려서 동생이 이제 팔목을 붙잡은 걸 가지고 추행하려고 억지로 붙잡아서 생긴 멍이라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카톡으로 주고받은 건 역시 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출을 했었는데 그 여자분은 동생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 것처럼 카톡을 편집을 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사한테는 다 받아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이 날 것 같았는데 중간에 그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동생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되면서 갑자기 불기소가 기소가 되고 징역 12개월을 구형을 했다가 판사가 이제 여자분이 진술이 일반적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6개월로 지금 구형을 한 상태이고 동생은 뭐 거짓말 탐지기나 국민참여재판 등 본인이 조사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거는 다 기각이 싶었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도 기각됐고 거짓말 탐지기도 기각이 된 거죠? 네네.